우리 소장님이 맨 처음에 나한테 내가 돈을 모으려면 쪼잔하게 맨날 그랬거든요. 이렇게 쪼잔하고 부풀어져 있었어요. 쪼잔하게 그랬더니 나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지 됐지 뭐. 우리 소장님은 맨날 또 벌면 되지 또 벌면 되지 이게 멘트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셨어요? 무슨 계기로? 안녕하세요. 푸르미교육연구소장 최희수입니다. 네, 푸르미 엄마 신영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미혼 여성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모은 것 없이 다 써버리고 연애도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어요. 정리정돈도 못해 늘 집은 지저분하고 먹는 것도 닥치는 대로 먹어 비만입니다. 다이어트는 안 해본 것이 없고 돈을 모으기 위해 안 써본 방법이 없어요. 신용카드를 분기마다 자르고 분기마다 적금을 들지만 결국 다시 신용카드를 만들고 적금을 깨서 카드값을 갚습니다.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다가오는 사람은 없고 저도 다가가지 못해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과연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연자분님은 친밀감이 굉장히 조금 두려운 것 같아요. 돈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많이 그냥 쓰신다 그랬는데 집에 돈을 모으는 부모의 모델이 없었거나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가 일을 나갔거나 나를 보지 않고 일을 나갔거나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렸을 때 부모가 일찍 돈 벌러 간 그 자녀들은 이런 마음으로 돈을 쓰더라고요. 엄마, 돈이 나보다 더 좋았어? 엄마 돈이 나보다 더 좋았어? 그 돈 내가 다 써줄 거야. 나보다 더 좋아했던 돈 엄마 내가 다 써줄 거야. 요런 내면의 그런 스토리가 있는 분이 조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그 내용은 수치심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수치스러워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적인 거 돈이 안 모아져요, 연애도 못해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집안도 못 치워요, 뭐 이렇게 살도 쪄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자신의 존재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긴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지금 푸르미 엄마 얘기 중에서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에 만일 부모가 날 놔두고 돈을 벌러 갔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왜 나를 안 돌봤을까? 왜 엄마가 돈을 벌러 가는 거는 어른은 이해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애 입장에서는 사실 버림받은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못났고 내가 찌질하고 내가 하찮고 쓸모없어서 그래서 엄마가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엄마 왜 그랬어?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라 그렇게 믿는데 엄마 왜 그랬어? 엄마 나 왜 사랑 안 해주고 엄마 옆에 안 있어주고 엄마 왜 나 안 쳐다봐주고 엄마 내 말 안 들어줬어? 이거 그죠? 엄마 나하고 놀아주지 않고 왜 비벼주지 않고 있잖아 이렇게 물어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분노는 굉장히 가득한데 그래서 뭐를 미워하냐면은 돈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미워한다는 뜻은 뭐냐면 돈을 나한테 오는 것 진짜 수치스러운 존재한테 돈이 오면 그건 안 맞아요. 축복도 나한테 오면 안 맞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그냥 물 쓰듯이 써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가려고 그러냐면 원래 있었던 수치스러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한 분노를 표현해버리거든요. 들어오면 빨리 물건이라도 뭐라도 사가지고 빨리 그 순간에 충족을 해줘야 돼. 버림받았으니까 오래 기다리질 못해. 왜? 버림받아야 우리가 이제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이 있거든요. 기다리면 2개를 줄 테니까 너 기다리려고 했더니 사랑받은 애들, 있는 그대로 받은 애들은 우리 엄마가 올 줄 알고 기다립니다. 오늘 기다리면 2개 주니까. 근데 버림받았던 아이들은 절대 못 기다려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온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빨리 먹어치워야죠. 바로 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면서 바로 돈에 관한 부분들을 그 순간이 주는 충족되는 것들만 줘버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때지 지금 현재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돈을 미워하는 마음이 엄마 대신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를 깊이 보셔야 돼. 지금 다른 건 다 해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의지로 카드도 잘라보고 의지로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돈을 안 쓰고 있을 때는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지를 조금 보셔야 될 것 보셔야 같아요. 될 거예요. 예, 뭐가 맞아요. 이렇게 불안한지, 뭐가 이렇게 불안해서 내가 돈을 쓰는 거로 그 불안을 해소하고 있는지 한번 돈을 쓸 때 돈을 안 쓰면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안 오면은 돈 안 쓰고 나면은 굉장히 이게 아마 불안이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삶 자체가 되게 지루할 겁니다. 그래서 뭔가 흥미로운 것들을 계속 가야 되고 물질로 채워가지고 그걸 물질로서 사실 깊이 들어가면 그것에 관한 집착이잖아요. 외부의 물질에 대한 집착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게 강박과 중독으로 갔다면 여기서 의지로 나오기는 어렵다는 뜻인 거예요. 왜냐면 의지로 행동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움직이는 무의식에 있는 존재가 수치스럽다라는 것에 대한 경험을 가져야 돼요. 대면을 해서 그 경험을 느껴가지고 아, 내 존재가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가 굉장히 고귀하구나. 내가 장엄한 존재구나. 내가 외부에서 채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걸 봐라. 이게 방향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지금은 늘 외적인 걸 보고 있지만 방향을 내적으로 돌려서 내가 지금 무의식에 믿고 있는 그 신념 체계가 뭔지를 대면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까 살도 찐다 그랬잖아. 이 살도 찌는 것도요. 사실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어릴 때 외로웠어, 제가. 맞아요. 분명히 외롭고 버림받았고. 근데 제가 코칭을 한 6천 명 넘게 했잖아요. 그런데 돈을 물쓰듯이 쓰는 사람 중에 거의 90%는 어렸을 때 외로운 것을 돈으로 대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돈을 좀 덜 쓰고 이렇게 하려면 내가 외로웠던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감정을 느껴보면 좋지 않을까 어때요?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봐요.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야. 왜냐면 몸의 감각은 배가 고파서 먹으면 그냥 꼬르륵 하고 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배가 고프다고 안 먹었다고 쓰라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금방 알아요. 몸에 지금 영양소가 필요한 감각이라는 걸 아는 거가 있어. 이거 바로 정확한 사람들은 딱 먹을 만큼만 딱 먹고 딱 채워져 버리면 그 다음에 탁 놔버려요. 거기에 근데 이게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그전에 제가 그랬어요. 당신도 많이 먹었잖아요. 네, 제가 왜냐면 버림받은 아이가 있으니까 페이스를. 그 예를 들어서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은 그게 어둑어둑해지고 나면 엄마를 기다렸던 아이가 그게 너무 외롭다, 이 공허한 거지, 마음이 비어 있는 거라 뭐라도 이걸 채워야 돼. 느껴서 그렇게 채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음식 채워서 이 포만감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공허함 자체를 잊어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채워지고 나면 다시 또한 공허함이 오잖아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존재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욕과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않는 상태니까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외부로부터 채워낸다는 거죠. 만일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라면, 내 수치심이 없다면, 부끄러움이라는 건, 수치심이라는 건 모든 감정을 다 잡기 때문에 내가 안 먹어도요, 그 안에 그냥 안 먹고 지나가는 것 뿐인 거야. 그리고 필요하면 먹게 되는데 그 안에 공허에 관한 개념이 없어. 비어있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채워서 채워서 그냥 이제 위가 다 찼어. 이걸 딱 알면 그걸 그냥 바로 놔버리기 때문에 음식을 정서를 채우기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엄마를 대면하고 엄마의 버림받음을 대면하고 수치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냐면 정확하게 배가 고픈지를 알겠어. 그 다음부터는 살 빼는 게 너무 쉬워. 돈에 관한 부분도 엄마가 버림받았으니까 나는 돈을 가지면 안 되는 존재야. 나한테 좋은 것이 하면 안 돼. 난 축복에 받으면 안 돼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돈이 오는 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런 분 중에서는 이런 스토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또 벌면 되지. 또 벌면 되지. 이런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또 벌면 되지만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그 힘이 없을 때 못 벌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저축을 하거든요. 근데 저축을 하나도 안 하고 또 벌면 되지. 이런 스토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건 지금 우리 소장님 맨날 또 벌면 되지 그래갖고 돈 하나도 안 모았잖아요. 두려움이 억압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맞다. 맞아요. 무슨 뜻이냐면 그까지만 맞아요. 하면 되지. 두려움이 억압된 거네요. 그 있잖아, 못 벌 거 뭐가 있어? 난 멋있는 줄 알았거든요. 원래 또 벌면 되지. 돈을 하나도 안 모아. 또 벌면 되지. 이래거든요. 두려움 많은 사람은 그런 사람 부러워 또. 넌 멋있는 줄 알았어 이 사람.
근데 돈 하나도 없어. 맨날 멋있는 말만 멘트만 치고. 자. 아 그런 사람은요. 음. 제가 그 코칭을 해보니까 또 벌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요 현실을 안 살아요. 현실을 안 살고 하늘에 붕 떠가지고 현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조금 현실을 조금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라는 건 감각을 느끼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되겠냐, 내가 이렇게 치유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치유는 관점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대면이 탁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바뀌면 전혀 다른 세상이 창조돼요.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맨날 또 벌면 되지, 또 벌면 되지 이게 멘트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셨어요? 무슨 계기로? 내가 버림받은 것에 대한 대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은 것에 관한 대면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 자신이 원래의 상태. 내가 굉장히, 나 죄도 없다. 내가 사랑이다. 내가 빛이고, 내가 고귀하고, 내가 장엄하다. 내가 가져도 된다. 내가 가져도 된다. 이전에는 버림받은 자가 어떻게 갔냐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거를 대면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믿었던 믿음을 놔버리고 집착을 놔버리고 사라지게 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 그 상태가 되니까 돈이 오는 것에 대해서 축복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여. 그리고 벌면 벌수록 좋은 거야. 또 벌면 되지, 또 벌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쪼잔하다. 쪼잔하라도 바라보면 내가 현실 감각을 조금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소장님이 맨 처음에 나한테 내가 돈을 먹으려면 쪼잔하게 맨날 그랬거든요. 이렇게 부풀어져 있어요. 쪼잔하게. 그랬더니 나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나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걸 답을 해주세요. 나 없었으면 거지 됐지 뭐 보나마나만 사막에서는 그지를 생그지가 돼가지고 지금 사막에서는 그지를 육지로 끌어올리려고 네. 내 인생은 다 갔습니다. 제가 이제는요 의식이 완전 바뀌어서 돈 잘 벌고 이분은 완전히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돈도 잘 벌고 돈이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축복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네. 이제 돈 버는 재미보다 내가 뭘 맞추는 재미가 더 있어요. 이제 현실을 잘 살고 있습니다. 현실 감각을 조금 느끼시고요. 네, 발을 땅에 디뎌야 됩니다. 그리고 애로운 것도 조금 들어가서 조금 많이 애롭다 그래서 많이 좀 오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 분노하고 많이 울면서 자신이 있었던 억압된 감정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우리 소장님이 직방으로 잘 고칩니다. 그런 분은.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 들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